네,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공식 홈페이지 순위표를 보면서 제가 동기부여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이 나란히 16강 직행 티켓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산술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리버풀과 바르셀로나만이 16강 직행 티켓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스포르팅 대 볼로냐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동기부여를 짚어드리면 이미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승 2무 4패를 기록을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10점을 확보를 하면서 2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24등 안까지 들어야 16강 플레이오프 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스포르팅 이 좀 더 동기부여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된 볼로냐보다는 24위 안에 들어야 되는 스포르팅이 좀 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맨시티가 승점 8점으로 스포르팅을 승점 2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볼로냐에게 덜미가 잡히고 이 맨시티가 대승을 거두는 가운데 이 슈투트가르트가 만약에 PSG 상대로 승리를 거두거나 할 경우에는 이 스포르팅이 24위 밖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스포르팅이 최소 무승부는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자국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팀이고 이 최근에 무패 행진이 길다는 점, 그리고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인 요케레스 선수가 부상 여파 컨디션이 안 좋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스포르팅이 주포 공격수 요케레스가 만약에 깜짝 결장이 된다면 이 경기는 볼로냐 쪽 이변픽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바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PSV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버풀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강 직행 티켓을 확보를 했고 이번 경기 만약에 패하지만 않는다면 이 1위를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이 반다이크,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를 비롯해서 핵심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루이스 디아즈,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흐라벤베르 같이 핵심 자원들을 모두 휴식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 PSV 원정에서 리버풀이 주전 자원들이 대거 결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55% 투표율이 몰려 있는 것은 이 리버풀의 소집 명단을 확인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버풀의 백업 명단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PSV 원정에서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리버풀이 이미 16강 직행 티켓을 확보를 한 상황에서 리버풀이 다음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상대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본머스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이 모하메드 살라 선수를 비롯해서 반다이크 같은 핵심 자원들을 모두 빼고 PSV 원정에 가기 때문에 이 PSV가 오히려 정배당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PSV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강 직행 티켓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24등 안에 안정적으로 들기 위해서는 최소 무승부는 확보를 해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플레이오프 확정을 짓기 때문에 PSV 쪽이 좀 더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에서 이 리버풀이 대대적인 로테이션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부패로 지우면서 PSV 쪽 이변 아닌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영보이스 대 츠르베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츠르베나의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사실상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승리팀에게 승리 수당이 주어지지만 그 승리 수당
보다도 확실히 16강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양팀 모두 떨어지는 것이 양팀 모두 이미 16강이 좌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7경기에서 7전 전패를 당하면서 이 꼴찌를 달리고 있고 이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1승은 거뒀지만 32등의 랭크가 되면서 양팀 모두 24등 안에 들 수 없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탈락이 확정이 됐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자존심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양팀 모두 무승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영보이스보다는 츠르베나가 좀 더 좋다는 점에서 츠르베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식 경기 3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양 팀의 웨파 클럽 랭킹을 비교를 해 보시더라도 이 츠르베나 쪽이 근석에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47등, 영보이스가 60등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서의 어떤 성적이나 경기력 자체 역시 츠르베나 쪽이 근소하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그나마 경기력이 좀 더 나은 츠르베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PSG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22등, 슈투트가르트가 24등이기 때문에 24등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순위 턱걸이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승점이 10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양팀이 무승부에 그칠 경우에는 맨시티의 승점이 8점이고 맨시티가 골득실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굉장히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무승부에 만족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 보이고 특히나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승부에 그칠 경우에는 맨시티가 대승을 거뒀을 때 24등 자리를 뺏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슈투트 입장으로서는 홈에서 무승부에 그치기보다는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슈투트가르트 특유의 공격적인 운영이 먹힌다면 이 슈투트가 깜짝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슈투트가르트가 공격 일변도로 나설 경우에는 PSG의 퀄리티 있는 공격 자원들의 역습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현재 국내 배당이나 해외 배당 모두 무승부가 정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승부가 배당이 가장 낮은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체크를 하셔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빵꾸까지 마킹을 추천을 드리지만 이 양팀의 순위적인 측면 그리고 동기부여적인 측면 이 맨시티의 추격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 그라츠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도 24등 안에 들 수 없고 현재 7경기 기준 1승 6패 30위에 처져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탈락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라츠 역시 현재 1승 6패로 33등 탈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선수단 퀄리티에서 앞서는 라이프치히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라이프치히가 이번 그라츠 원정에 이 대다수의 핵심 멤버들을 모두 데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그렇게까지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고 양팀 모두 만약에 정상 전력이 가동이 된다면 양팀 모두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선수단이 퀄리티에서 앞서는 라이프치히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인테르 대 AS 모나코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많은 분들이 인텔의 승리를 보고 있지만 저는 모나코의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승패로 한번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승점 16점 확보를 하면서 4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승부만 거둬도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등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테르는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유리한 입장이고, 이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이 13점으로 10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등 안에 들어가려면 모나코 입장으로서는 무승부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모나코가 승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인테르가 이 무승부만 거둬도 된다는 안일함이 발동이 된다면 이 모나코에게 은근히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깜짝 모나코의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6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샤흐타르 도네츠크 경기인데, 이 경기 도르트문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12점을 확보를 했고,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24등 안에는 안착을 했지만,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도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8등 안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승리를 노릴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탈락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골 득실이 마이너스 6골이고, 만약에 도르트문트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대승이 아니면 사실상 24등 안에 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탈락 확률이 옵타 기준으로 봤을 때 옵타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가능성이 0.1%,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탈락이 될 가능성이 99.9%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원체 홈발을 받는 팀인데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사인 감독이 경질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독 경질 효과와 더불어서 도르트문트 특유의 홈발, 그리고 도르트문트 쪽이 좀 더 동기부여가 크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그래도 도르트문트를 한번 믿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 도르트문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분석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풋볼살롱 네이버 TV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풋볼살롱 검색을 하시고 상단에 풋볼살롱 네이버 TV 클릭을 하신 다음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로 풋볼살롱의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분석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